지난 1월 21일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조 바이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78세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근데 정치를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어요. 30살에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된 전력도 있고요. 상원 의원만 36년, 그리고 부통령 8년, 대권 도전만 4번. 상당한 정치 이력을 가지고 있지요. 자, 오늘은 이 조 바이든의 삶을 통해서 그의 성공 비결을 찾아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의 어린 시절을 한번 함께 가보겠습니다. 유년 시절 조 바이든은 정치인의 꿈을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큰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말을 상당히 심하게 더듬었다는 거죠. 이게 말을 많이 더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나중에 크게 유세를 하기 위해서 이게 걸림돌이 되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매일 연설하고 책을 읽고 큰 소리로 시를 낭송하고 이런 꾸준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꾸준한 연습을 하게 돼서 결국 나중에는 이 말더듬증을 극복을 하게 되죠. 이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입니다. 가족들과 관련돼서 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바이든의 담임선생님이 수녀님이셨어요. 이 수녀님이 바이든을 부를 때 부부부 바이든 이렇게 놀렸대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엄마한테 일렀어요. 카톨릭 집안의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어머니가 학교에 와서 수녀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죠. 뭐라고 하셨을까요? 당신 한 번만 더 이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물음장을 놨어요. 이런 것만 봐도 가족들이 얼마나 전폭적으로 그를 지원해 주는지 알 수 있겠죠. 그녀의 동생도 전폭적으로 오빠를 지원해주고 연습하는 걸 모니터링 해주는 등 굉장히 가족들 그리고 주변인들과의 인맥이 잘 쌓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에게는 정말 든든한 인맥들, 이런 형성하는 기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바이든의 가정 형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은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의 정치 이력이나 이런 것만 보면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 같죠? 실제로 부잣집에서 태어난 건 맞는데 할아버지가 정유사업으로 굉장한 부를 축적했지만 바이든이 태어나던 그 시점에 사업이 쫄딱 망합니다. 사업이 이렇게 쫄딱 망해서 실제로 바이든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어린 시절 실제로 바이든은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든 학비를 스스로 충당을 했어요. 공부를 조금 잘했나 봐요.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바이든, 여기에서 그의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으로서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게 되는 사건인데요. 의회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의회 임명록을 보게 돼요. 그 의회 임명록을 보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변호사 출신인 사람들이 자수성가를 한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죠. 그걸 보고 자신도 정확한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돼서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방향을 설정을 하죠. 실제로 법학 전문 대학원까지 나와서 변호사가 되고요. 27살에 의회에 처음으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정치에 입문을 하고 30살이 되었을 때 민주당으로부터 드디어 상원의원에 출마를 공고를 받게 되는데요. 자, 상원의원에 출마를 하게 되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선거를 하게 되면 공천을 받게 되죠. 공천을 어느 지역에 받았냐 하면 이게 참 힘들죠. 당시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이 현역 육선 의원으로 있는 지역을 공천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현역 육선 의원과 이제 겨루게 되는데요.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버리는 카드, 패전 투수,
역할을 바이든에게 권하게 되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경기다라고 사람들이 다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이든에게는 든든한 가족들이 있었죠. 가족들이 선거운동을 돕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일일이 유권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만나면서 게릴라전을 치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변이 일어났죠.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30살의 신참 정치인이 육선 정치인을 뒤집고 상원 의원에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조차도 주변인들 그리고 그의 부단한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후에 그의 아픈 가족사를 또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채 2달이 되지 않았어요. 6주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상원 의원도 아니에요. 당선인 신분인데 이때 바이든의 아내 그리고 3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아내와 딸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2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2 아들을 병원에서 치료를 돕는 과정에서 상원 의원 선서를 하는 이런 일화가 또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가족들의 격려, 주변인들의 어떤 지지, 이것 때문에 그가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고 워싱턴을 4시간씩 오가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고가 났던 아내와 딸을 잃었던 12월 18일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아직까지도 매년 12월 18일에는 어떤 일정도 잡지 않고 잃은 아내와 딸을 추모하고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상원 의원으로서의 그의 커리어를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굉장히 굳혔죠. 그리고 1988년 드디어 어린 시절 그가 꿈꿨던 목표 대통령 선거에 처음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하는 건데요. 이때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면 역대 최연소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건데 이때 되지는 못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연설문을 표절했다라는 어떤 이런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첫 번째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받았던 그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하차를 한 직후에 뇌동맥류 그리고 폐색전증으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기까지 하죠. 이때 건강을 잃고 이전에 가족을 잃고 그리고 명예를 잃었어요. 보통 이 정도면 다시 재기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바이든은 여기서 7개월 만에 재활을 열심히 해서 7개월 만에 다시 정치인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다시 복귀를 하고 첫 번째 대선 레이스에서 실패를 했지만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간 다시 대선에 도전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상원 의원으로서의 커리어를 계속해서 쌓죠. 그리고 2008년 2번째 대선 경선에 도전을 합니다. 2008년 하지만 이때 2008년 선거에 함께 대선 레이스를 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 쟁쟁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함께 대선 레이스를 치를 경선 후보였거든요. 쉽지 않았겠죠? 또 누구 있었을까요? 힐러리 클린턴.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거기서도 밀려요. 이번에 2번째 또 한 번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열렬한 모습을 봤던 오바마, 결국 그를 부통령으로 지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오바마와 함께 백악관에 입성을 합니다. 꽁대진 닭이지만 어쨌든 백악관에는 입성을 했네요. 8년 동안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을 합니다. 대통령 옆에서 8년 동안 부통령 역할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어떤 자질, 소양 얼마나 더 잘 갖췄겠어요. 그렇죠? 오바마 임기가 끝난 그 다음 대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그래서 2015년 이제 다시 한번 대권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또 한 번 그에게 역경이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그의 장남, 사실상 정치적 후계자였던 보 바이든. 보 바이든도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해서 아버지의 뒤를 따랐죠. 델라웨어 법무장관 출신이었던 보 바이든, 악성 뇌종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한 번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잃었었죠. 그리고 또 한 번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정치적 후계자인 아들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명예를 잃고, 또 가족을 잃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경과 불운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죠. 결국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도 그 슬픔에 포기를 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일어나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전에 그에게 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한마디, 그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사람을 판단할 때는 몇 번 그 사람이 쓰러졌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쓰러진 후에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라는 아버지 말을 떠올렸던 거죠. 이 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도전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비극적인 그의 삶, 비극적인 가족사, 이런 것들이 그에게 어떻게 보면 아픔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이 모든 아픔들을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이 점점 이끌어져 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는 마지막 도전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죠. 이미 세 번째 도전을 할 때도 벌써 70이 넘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 도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 많은 나이에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간다라고 했을 때 상대 후보들도 마찬가지, 주변 사람들이 늙은 나이에 정말 노인네가 정말 이게 주책이다라는 얘기도 가졌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겪었던 그 상처들을 곱씹어서 자기에게 강점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더 높이 튀어 올라가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죠. 자, 그의 아픔들이 어떤 게 있었죠? 슬픈, 아픈 가족사. 그렇죠? 하지만 이 아픈 가족사가 대중들에게 오히려 공감을 사서 그에게 그를 인간적인 정치인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또한 장남이 투병을 했죠. 장남이 이 투병하는 기간 동안에 미국이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형편이 없어서 말이 많죠. 미국의 잘못된 의료보험 제도를 정확하게 꼬집을 수 있었고요. 또한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러면서 서민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요? 코로나19. 그렇죠? 이 코로나 전국에 더욱더 의료보험과 맞물려서 서민들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동질감을 일으켜서 오히려 그의 지지율이 더욱더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도전이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죠.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꺾고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의 인생에서 성공의 비결을 어떤 걸 캐치해내면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 바이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픔, 역경, 고난,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고 말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이 아픔, 역경, 고난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높게 튀어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또 역경이 와요. 하지만 더 높게 튀어 올라갑니다. 바로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장착하셔서 더 높이 점프하고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인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